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되면 꼭 여러분들의 회독이 비효율적인지 한번 파악해 보셔야 합니다. 엄청나게 시간을 버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효율적인 회독 방법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그 예시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서 회독은 엄청난 공부 방법인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형은 회독할 때 모든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는 유형입니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요? 저는 솔직하게 일반적으로 하루에 3시간 정도 회독한다고 했을 때 50페이지 이상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한 줄 한 줄 읽는데도 이 속도를 만족하실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루에 4, 5시간씩 회독하는데 2, 30페이지 정도 회독한다면 여러분들의 회독은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회독 전에 기출문제를 먼저 1, 2회독 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왜 했나요? 기출문제를 통해 자주 나오는 파트, 자주 나오는 선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도를 내 머릿속에 인지시켜 놨는데 회독을 할 때는 전부 같은 세기로 한 줄 한 줄 회독하면 도대체 그걸 왜 했나요? 중요한 거 위주로 읽어야 합니다. 동시에 내가 목차, 제목, 키워드를 가지고 무슨 내용이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즉 나한테 익숙하고 쉬운 내용들은 과감하게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잘 아는 내용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동시에 내가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비효율적입니다. 둘째 유형은요, 암기해야 할 내용을 전부 암기하려고 하는 유형이에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지금 다 암기할 자신 있으세요? 암기를 했다고 쳐도 시험 날까지 안 까먹을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시험 당일 날까지만 이걸 다 외우면 돼요. 지금 다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볼 때는 암기해야 할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암기할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2문자를 따서 외울까? 아니면 연상법을 사용해서 외울까?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포스트잇을 붙여놓을까? 어떻게 해야 이걸 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암기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놓고 회독 때마다 그 장치를 반복해서 활용하다 보면 어느샌가 일부분이 외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도 외워지지 않는 것들만 따로 모아서 암기함으로써 암기의 양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는 목차는 안 읽고 내용만 읽는 유형입니다. 이게 솔직히 시험에는 내용이 나오지 목차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읽을 것도 많은데 내가 목차까지 읽을 시간은 없다고 해서 내용만 주고 장차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내용만 읽었습니다. 근데 정말 레알로 목차와 함께 읽는 게 10배 이상 효율적입니다. 내용만 읽는 건요, 그냥 대가리에 선지를 때려 박는 거랑 똑같아요. 그럴 거면 기출문제를 푸는 게 이득입니다. 목차를 어떻게 읽냐면요, 제가 뒷부분에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목차를 읽고 혹은 내용의 제목을 읽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측해보는 거예요. 그러고서 내가 생각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만약 일치하잖아요? 앞으로 그거는 그렇게까지 열심히 읽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 빼먹은 게 있다. 그거는요, 내가 설령 내용을 보고 뭔지 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내 거가 아닌 겁니다. 아직 문제에 제대로 활용할 수는 없는 단계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시를 들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넷째는요, 생각과 사고를 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생각을 하셔야 해요. 너무 단편적이면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문장을 문장 그대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예전 기출 보면요,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거의 문자 그대로 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다들 그런 식으로 공부를 잘하니까 같은 내용을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서 자주 출제합니다. 예를 들어 A의 경우 다른 것들과 달리 제3자가 동의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문장 그대로를 시험에 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요, B의 경우 제3자가 동의하더라도 적용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변형해서 낸다는 겁니다. 문장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문장 자체를 눈으로만 찍어두는 경우에는 전혀 어렵지 않은데도 그런 선지들을 보며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항상 매번 똑같이 회독하는 유형이에요. 회독할 때 내가 지금 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그 기준이 궁금하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 기준은 제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직전 회독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보면 막 기본서만 10회독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똑같이 읽으니까 2회독하는 이상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저번 회독보다 이번 회독에 얻은 게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저번에 몰랐던 걸 이제는 알게 되었다, 저번에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해했다 라는 것도 있겠지만 저번 회독에 비해 매일매일 읽는 양이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읽는 기간이 줄어든다거나 뭐라도 좋으니 저번보다 조금 더 성장이 있으면 됩니다. 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너무 엄청나게 다른 방식으로 읽으려고 하면 지치고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며 발전하는 것이 빠르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시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표법 기본서인데요. 만약 제가 이 파트를 본다면 일단 이 큰 목차를 봐요.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상표의 사용이라 되어 있으니까 앞에는 형식적 상표의 사용이 나왔을 텐데 그거랑 뭐가 다를까? 그게 중요하겠다라는 사고를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4번 유형입니다. 이렇게 보다가 상표적 사용의 판단 기준 하고 아래 이런 판례가 있는데 2번 유형과 관련하여서 이걸 굳이 지금 막 외워야 할까요? 아니요. 이런 두 문자가 있구나. 이걸 통해서 암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고 혹시나 내가 만들고 싶다면 포스트잇에다가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고서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고서요 예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과연 이 밑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봤는데 설명적 사용 그리고 순수한 제어로서의 사용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디자인적 사용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3번 유형이 적용이 됩니다. 결국요, 실제로 내가 이 안에 있는 이 순수한 디자인적 사용과 디자인의 상표적 사용 판례를 보고서 동그라미인지 X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목차를 보고서 떠올릴 수 없다면 아직 내 것이 된 게 아니에요. 문제에서 사례형 등으로 응용돼서 나오면요,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런 판례들은 그냥 이런 게 키워드지 하고서 눈으로 찍고 넘어가는 겁니다. 강약 조절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전부 다 읽는 사람, 그리고 전부 다 암기하려는 사람, 목차를 건너뛰는 사람, 생각하고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항상 똑같이 회독하는 사람, 이렇게 5가지 비효율적 회독 유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